클럽입니다. HLB. 오늘 오전부터 있었던 논딜 로드쇼 관련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수급상으로 외국인 쪽에서 26억, 프로그램 쪽에서 3만 넘게 일단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주가는 종가상으로 83,000원에 마감되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면, 자, 오늘 좀 많은 질문 중에 논딜 로드쇼와 IR하고의 차이점은 좀 뭐냐, 이렇게 개념적인 부분에서 질문들이 있으셔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오늘 이제 논딜 로드쇼가 오전부터 이제 장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내일도 이제 또 IR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딜 로드쇼 이 내용에 보시게 되면, 기업에 대한 이해정진을 목적으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요 짧게 돼 있는데요. 요게 딜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뭐 IPO라든지 채권 발행이라든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이제 IB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하는 부분들을 하는데, 이 부분들을 중간에 이제 증권사가 끼어서 투자자와 해당 이제 회사 간에 연결시켜주는 이런 부분들이 보통 이제 로드쇼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딜이라는 게 요 부분입니다. IPO를 한다든지 뭐 채권 발행을 한다, 다 이제 자금 조달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고, 기업 입장에서 자금 조달. 여기 관련되는 이제 로드쇼가 이제 딜 로드쇼고, 로드쇼 중에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IPO라든지 채권 발행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제 진행되는 게 딜 로드쇼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왜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지금 상관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이슈가 있다든지 투자자 이해를 좀 필요한 부분을 해서 이제 회사가 투자자들을 찾아가서 설명하는 게 이제 딜 로드쇼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IR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런 논딜 로드쇼에 해당되는 부분이 큰 흐름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좀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IR 같은 경우는 길게 하지 않는데, 논딜 로드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Q&A 시간도 길고 충분히 이제 이슈에 관련해서 뭐 설명을 한다. 그래서 공시로 이제 잡혀 있는 일정 자체가 아침부터 해서 제법 길게 이제 진행되는 어떤 부분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NDR, 논딜 로드쇼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뭐 설명된 걸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증권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DB투자증권을 브로커해서 이제 투자자를 방문해서, 근데 이제 대부분 기관 투자자입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이런 IR이라든지 NDR에 많이 참여하는데, 국내에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개선 요구가 있고, 보통 이제 논딜 로드쇼 같은 경우는 해외 투자자 쪽으로 뭐 가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좀 개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논딜 로드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다. 그래서 IR에서 보통 현황이라든지 계획 실적 이런 것들 실적 중심의 이제 우리 컨퍼런스 콜을 하고 나면 이런 IR을 많이 하는데, 이제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보다는 이런 이슈 관련되는 부분이겠죠. 결국 이제 시알레터 이후에 향후에 리서브미션 이후에 최종 허가까지 어떤 프로세스가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 사실 5월달에 이제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저는 이제 뭐 이런 IR을 빨리 이제 그 당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했는데, 3개월 만에 이제 오늘하고 내일 일단 이제 논딜 로드쇼와 IR이 이제 개최되어서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을 좀 더 이제 해소하고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어떤 과정에서 이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뭐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주가가 그래도 반응을 좀 했다가 이후에 이제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만, 모멘텀으로는 가장 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과거에 이제 NDR 같은 경우에는 거리의 문제, 먼 거리에 있다든지 해외의 어떤 부분으로 기업 정보의 접근이 불편했던 해외 주주들 대상으로 실제로 뭐 이렇게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 해외 이제
논델 로드쇼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가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HLB가 이제 뭐 외자 유치라든지 상업화 어떤 기대감이 높아졌을 때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다. 해외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IR은 앞서 이것도 IR도 크게 보면 논딜 로드쇼 안에 들어가는 어떤 형식이다. 근데 이제 시간적인 부분이나 이 부분들이 이제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Investor Relation 현재 또는 뭐 잠재적인 투자자들의 뭐 그래서 기업의 어떤 이해를 어떤 정진시키는 어떤 이런 과정이죠. 그래서 오늘 있었던 부분은 이제 논딜 로드쇼고 내일 있는 부분들은 그냥 IR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도 이제 1시간 정도 이거는 이제 대신정권 코퍼레이터 데이에 해서 주요 내용은 이제 비슷합니다. 여기도 뭐 Q&A가 있는데 오늘 있었던 것보다는 훨씬 이제 시간적인 부분들이 1시간 정도로 하는 거죠. 그리고 자료는 오늘 했던 거랑 거의 뭐 똑같습니다. 뭐 PDP 파일을 보면 또 동일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했던 거 중에서 업데이트 됐던 부분을 다시 한번 뭐 살펴봐 드리면 결국 5월달에 CR 레터가 나왔고 요 이슈가 가장 뭐 중요해서 자료에도 이 부분들이 많이 이제 업데이트 돼 있고 여기에 관련해서 회사 설명과 뭐 Q&A가 뭐 이어졌을 거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프로세스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7월 1일 타이베이 미팅을 하고 지금 9월 정도로 이제 재신청 여기 이제 리서브미션이죠. 리서브미션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acceptance letter라는 것을 FDA 이제 CDR에서 또 이제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 뭐 항서제약과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그동안에 이제 CR 레터 수정 보안 관련 부분을 완벽하게 했는지 확인해 주면서 거기에 따라서 리뷰를 클래스 1으로 할지 클래스 2로 할지 그리고 이제 요 기간들에 대해서 포드파 골 데이터가 새로 이제 설정이 된다. 그래서 내년 3월달 클래스 2로 가게 되면 이제 뭐 보통 6개월 정도부터 움직이니까 뭐 10월달 이럴 때 이제 주가의 어떤 이제 추세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고 11월 달로 이제 만약에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이제 뭐 지금 6개월 이전이면 보시게 되면 뭐 5월달 6월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7월달이니까 언제든지 주가가 7월달에 이제 이런 부분을 반영하면서 단기간에 7월 3일 이후에 뭐 제약 같은 경우는 60, 70% 올라갔고 개별 종목들이 대부분은 50% 반응했던 게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이제 9월이니까 8월보다는 조금 뭐 딜레이되어 있습니다만 결국 이 결정들을 하는 이제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이 9월이니까 이제 뭐 8월 달에 이제 이 부분을 반영하는 어떤 기대감과 이제 클래스 1이냐 2에 따라서 또 이슈에 따라서 등락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이 이번 오늘 내일에 IR과 이제 론딜 로드쇼에 많은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뭐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용 관련되는 부분들이 뭐 기사된다든지 하면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CR 레터의 트렌드는 그냥 그 바이오로직스 관련되는 이제 캄넬리주마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한 뭐 가격 평균을 보면 제가 한 37% 거의 뭐 러프하게 얘기하면 두 개 중에 하나가 이제 걸리는 사례니까 아주 특이한 어떤 사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R 레터 이후의 트렌드는 FDA 기준으로 트렌드를 보면 2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그러면 뭐 한 3, 4개월이니까 뭐 9월 달에 하면 되게 빠른 것도 아니고 되게 늦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한 시점에 할 수 있는 그런 리서브미션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이번에 이제 경쟁사 업데이트에서 그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 관련되는 부분 이게 좀 올라왔던 게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23.8개월로 업데이트 해야 됐던 이유 자체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조군 관련되는 부분들은 여기는 15.2개월인데 20.9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상을 할 때도 약
동일한 약을 그 치료진들이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쓰고 거기에 해당되는 대조군을 설정하냐에 따라서 이제 암 치료 관련되는 스킬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이제 대조군도 OS 값이 올라가는 경우가 최근에 좀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여기 차이 스프레드 자체가 그 리보세인과 캄넬리주맙하고는 차이가 좀 있잖아요. 여기는 굉장히 좀 작기 때문에 직접적인 헤드 투 헤드 비교는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23.8개월과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어의 23.7개월 관련되는 이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이제 조명이 되어 있던 부분들, 그리고 직접적인 헤드 투 헤드 비교가 아니니까 요 수치를 가지고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제 보시면 안 됩니다만, 그리고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유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ORR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그 객관적 반응률 관련되는 부분들이 여기 이제 뭐 퍼센테이지로 보면 좀 이제 1.87배 정도 높아 있던 부분들이고,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들도 결국 이제 경쟁자로 인식되는 부분, 이 부분들은 기사를 보게 되면 EMA에서 이게 오늘자 어제자 기사거든요. 보시게 되면 EMA가 간세포암 관련해서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어의 그 여보이와 옵디보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리뷰 검토, 이제 신청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신청하면 이제 서류를 막 검토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야 이제 뭐 그 파일링 하는 요 단계의 어떤 구간에 지금 진행하고 있다. 요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 이제 요런 어떤 상황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퍼드파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뭐 프라이어티 신청하는 경우가 스탠다드 형태 뭐 부분이고, 비모 인스펙션 같은 경우는 보면 비모나 이제 인스펙션 관련되는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다 등급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NAI 관련되는 부분이 많죠. 그리고 이제 캄넬리주맙과 리보세인 같은 경우도 FDA에서 이 비모 관련되는 인스펙션은 이미 이제 NIA 관련되는 부분은 받은 상태에서 추가 뭐 조사 여부, 그건 FDA가 하는 부분들이니까 요 이후에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오전에 말씀드렸던 거에 좀 차이점. 요 데이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여기 이제 간암 1차 치료제에서 아바스틴, 티센트릭 이렇게 이제 면역 강암제가 딱 간암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이제 암종에 들어가니까 여기 통계는 전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이 바이엘 같은 경우에는 또 보면 여기 수치가 실제로 좀 다르거든요. 2012년도에 1조를 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간암 1차 치료제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과거에 이제 뭐 바이엘의 소라페닙이나 렘바티닙이나 다 1조를 다 넘어갔단 말이죠. 한 3년 5년 사이에. 그리고 이제 2018년도 이후부터 이제 바이엘은 이제 제네릭이 나오면서 이제 좀 둔화되는 부분이고, 에자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라페닙 다음으로 계속 이제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죠. 거의 뭐 연매출로 보면 렘바티닉 같은 경우가 한 2조 가까이 지금 팔리고 있다.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2020년도에 이제 등장한 로슈와 2021년도에 들어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이제 간암 1차가 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체 이제 면역 강암제에서 약가가 세고 여러 적응증을 토탈해 가지고 지금 찍은 건데요. 그래서 1차 치료제가 대교되면 1조 가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는 것 같고, 이제 피크 매출을 3조를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캄넬리주맙의 어떤 병용 관련되는 부분과 간암 시장이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시장 타켓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업데이트했던 부분들은 결국 이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어 관련되는 부분까지 어떤 경쟁 강도를 생각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의 어떤 이제 파이널 OS 값을 업데이트해서 승인을 받는 것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좀 중요한 어떤 전략적 판단이다. 이렇게 뭐 보시면 나머지는 이제 기존하고 동일한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트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